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마 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 오늘 이거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사료주입니다. 네. 전쟁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연일 강세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나라는 고민. 왜냐면 이거밖에 움직이는 게 없거든요. 한일 사료 11% 급등,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들 그동안 뭐 크게 시세를 못 줬었던 CJ 제일제당조차 오늘은 6.7%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사료,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등 그동안 좀 시세를 줬던 종목 위주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늦었다고 싶을 때는 늦은 게 맞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간 사료, 비료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을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여지도 있지만 피크에 대한 전망들도 하나하나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곡물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사료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료의 품목 중인 하나인 염화, 칼륨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2.8배 이상 톤당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요소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톤당 907불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2.6배 이상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유가도 달러화도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도 모두 다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소비 수요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뭔가 촉발되는 사건, 투자 수요 또는 투기 수요가 함께 결합됐을 때 가격이 치솟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뒷받침이 소비가 그 가격을 뒷받침해주면 그 가격이 유지가 되겠지만, 투자 수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상승된 가격들은 중력의 적용을 받아서 다시 가격은 회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료, 비료와 관련된 원자재와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상승된 주가들을 좀 보실 때에 실적, 결국엔 소비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지, 내가 너무 늦은 것 아니야 라는 마음에서 시세가 몰린다라고 해서 너무 차트가 떠 있는 상황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뒤돌아보면 늦었구나라는 것이 불보듯 뻔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좀 접근을 하시고 그 외에는 실적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다. 지금 사료주 볼 때가 아니라고 네.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위험 부담을 느낄 만한 자리라고 보셨는데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옥석 가리기는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어제 실적이 발표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그럴 것 같은데요. CJ 제일제당은 언택트도 가능하고 컨택트도 가능한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어떻게 언택트와 관련해서는 냉동식품 관련해서는 집에서 많이 먹는 내식 수요가 증가할 때는 CJ 제일제당 세계적인 식품 기업이죠. 그렇죠. 만두 그런데 같은 거, 냉동 만두. 이제 언택트에도 가능하고 컨택트 쪽으로 봤을 때는 이번 실적이 바로 그 근거를 좀 보여줬습니다. 사료용 첨가제, 아미노산 쪽의 실적 호조, 그리고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도 피드 앤 케어 부분에 있어서도 견조한 실적들이 나오는 기업이 바로 CJ 제일제당이었습니다. 그러면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1분기부터 빠르게 판매 가격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 가격이 곡물 가격이 피크를 찍고 내려온다, 원자재 가격이 피크를 찍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한 번 올린 가격은 쉽게 내리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진율, 스프레드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에 보였던 실적에 대한 견조함이 2분기에도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도 이 수익성 지속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관련된 수급 체크하시면서 꾸준하게 살펴보실 종목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라는 대표 종목으로 CJ 제일제당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오늘 뭐 거의 7% 가깝게 40만 원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를 45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급등했을 때 따라가시기보다는 조정이 좀 나온다.
횡보, 하락, 횡보, 다시 반등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조정이 조금 나온다 아니면 쉬어간다. 40만 원 이하 선에서 보시고 목표가는 4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CJ제일제당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트렌드 어디에다 붙여도 되는 종목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5G 통신 장비주 보겠습니다. 올해는 진짜 쾌속 질주 가능할까요? 미국 DC 네트워크로부터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으면서 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산텔레콤이 강하네요. 14% 뭐 15% 가까운 상승률 연일 강세인데 나머지 종목들 조금 더 볼게요.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움직임 정도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RFHIC, SAT 다 약보합권 수준에서 이 하락률을 멈추는 모습인데요. 통신장비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대부분 오늘 주가를 보면 어제는 빠지지 않았고 오늘도 밑꼬리를 다 달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수급적으로 강하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가정과 전망에 의해서 이 섹터에 대한 뷰를 전해드렸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DC 네트워크의 1조 원 이상의 수주가 이제 공식화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수주의 현실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비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갈테마 가라에서도 RFHIC, RF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리면서 초고주파수 전국망 28GHz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건축과 관련해서 비유를 해본다면 재건축과 좀 비슷한 모습으로 전국망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노와이어리스를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스몰셀, 소형 기지국, 건축과 비유를 해보자면 리모델링과 좀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듯이 수주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가 미국으로부터 제4통신사를 하기 위해서 DC 네트워크에 수주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주의 현실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관련된 기업들 보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기술 우위에 있는 기업들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부터는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적을 확인하면서 통신 장비주는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옥석 가리기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기업에 주목하세요? 앞서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재건축 전국망에 대해서는 RFHIC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리모델링과 비유를 해볼 수 있는 스몰셀, 소형 기지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음 5G, 프라이빗 5G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특화망, 네이버나 LG나 SK네트워크나 이제 스마트팜, 스마트 스토어, 우리 공장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로봇을 위한 5G 특화망 구축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국망에 대해서는 위성통신이나 방산 레이더, 전력반도체 업체들도 있지만 스몰셀, 소형 기지국에 특화되어 있는 이노와이어리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간 수주의 현실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트의 우하향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일부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는 모습들이 5G 장비 섹터에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인트를 맞추셔가지고 이노와이어리스는 스몰셀, 소형 기지국, 프라이빗 5G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구나. 이거 하나 보시고 매수대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큰 것들 다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비교적 저렴하게 깔 수 있는 소형 기지국, 작은 이제 기지국들이 세워지는데 그와 관련된 기업으로 이노와이어리스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이노와이어리스 차트적으로 본다면 큰 하락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점도 좀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최저점으로 본다면 35,000원 언저리이겠지만 시장이 다시 꺾이더라도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들은 밑꼬리를 달고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500원 언저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리면서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좀 잡았는데요. 손절가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매수를 하려는 수급이 좀 강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5G 통신 장비주 이노와이어리스 투자 포인트까지 받아봤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